부모님이 떠난 순간 형제의 관계도 멈췄습니다. 명절 아침 밥상에 놓인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괜히 물컵을 다시 채우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쯤이면 형제 자매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오곤 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벨소리 한 번 울리지 않죠. 혼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내가 먼저 연락해볼까? 하다가도 왜 늘 내가 먼저여야 하지? 싶은 마음에 결국 그냥 놓아버립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 형제들의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계실 때만 잠시 가족이었던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감정은 결코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와의 거리감에 마음 아파합니다. 어릴 적엔 그렇게도 싸우다가도 결국 화해했는데 나이 들수록 한마디 건네는 것도 어색해지죠.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바로 부모님이란 존재가 형제자매 관계의 중심이자 연결고리였기 때문입니다. 생신이든 병간호든 제사든 간에 모이게 만드는 이유가 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떠난 순간 그 연결고리도 함께 사라진 겁니다. 모이기 위한 명분도 안부를 물을 핑계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관계는 결국 노력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감정은 점점 옅어집니다. 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의무라도 관계가 유지됐지만 그 의무가 사라진 뒤엔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이 모든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립다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사라진 연결을 작게나마 다시 잇는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잘 지내? 단 세 글자만으로도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순간이 바로 다시 연결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 내 연락한 뒤 상대가 무심하게 반응하면 어떡하냐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결혼은 가족의 경계를 다시 그립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누군가에겐 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 각자의 삶을 꾸리기 시작하면 형제자매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납니다. 같은 집에서 컸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던 형제자매였지만 이제는 명절조차도 서로 다른 집에서 보내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결혼 이후 가족의 정의가 달라졌다는 걸. 이것은 단순히 우선순위가 바뀐 것만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결혼은 개인의 정체성 중심이 원가족에서 신가족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라 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새로운 중심이 되는 순간 부모와 형제는 더 이상 같은 집안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는 너무도 자연스럽지만 그 속엔 서로 다른 감정이 존재합니다. 바쁘니까 처가나 시댁일이 먼저니까 이해는 되지만 서운함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가족을 책임과 의무로 여겨온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명절을 빠지거나 부모 병간호에 소극적이면 단순한 사정이 아니라 거리감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나만 가족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의 문은 조금씩 닫히고 연락은 뜸해지고 결국 형제자매는 그냥 연락처에만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꼭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들도 변한 게 아니라 단지 새로운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새 역할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원래의 관계는 자연히 멀어질 수 있다는 것, 서로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당연한 관계가 아닙니다. 유지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형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질문도 해보세요. 내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봤는가? 이 관계의 온도를 다시 되돌릴 열쇠, 의외로 우리가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또 하나의 폭병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3. 삶이 달라지면 말 한마디도 어려워집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자매인데 왜 이렇게 사는 모습이 달라질까요? 어떤 이는 도시에서 풍요롭게 살고 어떤 이는 작은 시골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대화의 온도마저도 달라집니다. 요즘 뭐해? 어디 휴가 다녀왔어? 이런 평범한 말들이 누군가에겐 관심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에겐 비교처럼 들립니다. 결국 말은 줄고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사실 대놓고 자랑을 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듣는 쪽의 입장에선 마음이 무겁고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형제일수록 그런 감정을 더 쉽게 느낍니다. 말수가 줄고 명절 모임도 피하게 되고 몸이 안 좋아서 가게가 바빠서 핑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든 건 바로 서운함보다 위축감입니다. 나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나는 초라해지고 내 얘기는 아무 의미 없을 것 같고 괜히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피하게 되고 피하니까 더 멀어지고 결국엔 남보다 더 낯선 사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작아진 느낌, 사실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상대도 나를 부러워할 수 있다는 사실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쁘게 일하는 모습,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 혼자서도 해내는 삶 이것 자체가 누군가에겐 감탄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해서 위축될 필요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삶은 다른 방향을 향해 흘러갈 뿐 위아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비교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내 삶의 속도, 내 삶의 방식에 당당해지면 다시 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명절 혹은 그 전날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내가 한 반찬, 내가 좋아하던 거랑 비슷해. 그 말 한마디가 다시 대화를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한마디로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이어갑니다. 4.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관계는 지칩니다. 오랜만에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에 반가움도 잠시,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직감이 먼저 듭니다. 예전엔 안부를 물어오는 전화였던 그 번호가 어느 순간부터는 도움 요청 전용 번호가 된 거죠.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형, 이번에 보증 좀 부탁해도 될까? 라며 찾아올 때 그 마음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가족이라 미워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기에 더 서운한 순간입니다. 이런 경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특히 첫째, 장녀, 맏형 같은 책임의 자리에 있던 분들은 더 자주 겪습니다. 어릴 때는 동생들을 돌보는 게 당연했지만 나이 들어서도 그 역할이 반복되면 감정이 고갈됩니다. 형밖에 없다, 누나만 믿는다는 말이 처음엔 뿌듯하게 들리지만 나중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연락이 끊겼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 습관, 처음엔 이해하려 애쓰지만 결국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관계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반복되어야 신뢰가 쌓이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곧 의무로 변합니다. 더욱이 받는 쪽이 고마움은커녕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주는 사람의 마음은 깊이 다칩니다. 나중에는 연락이 와도 반갑지 않고 오히려 피하게 되죠. 이번엔 또 무슨 일이지? 라는 의심부터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계속 참고 돕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끊어야 할까요? 사실 둘 다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관계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를 나눈 사이라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 감정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주기 힘들어. 형도 요즘 여유가 없어. 이렇게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당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절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한 후에 상대가 아예 멀어져 버린다면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고민을 안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5. 같은 말을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자매입니다. 한때는 하루 종일 수다를 떨어도 지겹지 않았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10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서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투, 그 반응에 괜히 예민해지고 통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기운이 빠지죠. 말은 했지만 마음은 나누지 못한 대화. 그 공허함을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런 대화 단절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기대의 차이와 표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수영 배우러 다녀라는 말에 그 나이에 뭘 그런 거래? 라는 반응이 돌아오면 상대는 걱정해서 한 말일 수 있어도 듣는 사람은 비난으로 느껴집니다.
같은 말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특히 우리 세대는 다름을 인정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바로 그건 아니야. 너는 참 세상 물정을 몰라라고 단정짓기 쉽습니다. 이런 단정적인 말투는 무의식 중에 상대의 감정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말은 이어지지만 감정은 단절됩니다. 언젠가부터 서로 조심하게 되고 결국엔 아예 통화도 줄어들고 만남도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통하는 대화를 만들 수는 없지만 충분히 덜 불편한 대화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기대를 낮추고 공감의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머리 아니라 오, 멋지다. 그런 것도 해보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 사실 내용보다 말투와 태도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목표를 설득이 아니라 연결로 바꿔보세요. 꼭 내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언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기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대화 시간도 짧게, 주제도 가볍게. 그렇게 부담 없는 대화를 자주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완벽한 대화가 아니라 요즘 잘 지내? 같은 일상의 인사가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대화조차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연결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